연휴 동안 살이 좀 찌셨다고요? 뭐 괜찮아요. 겉모습이 조금 변한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하려니 슬프지만 살이 찌면 바지 사이즈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체중 증가는 생각보다 몸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이 모든 피해가 나타나는 데에는 채 90일도 걸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1번 미각 둔화. 이건 식탐을 조금만 더 내기 시작해도 몸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사실 한 달 안에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모순인 것처럼 보이죠? 미각을 잃었는데 왜 더 많이 먹게 되지? 싶어서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비만이 맛 수용체를 25%까지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달 전에는 초콜릿을 한 조각만 먹어도 순간적으로 달콤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살이 찌고 난 후 그 맛의 풍부함을 똑같이 경험하려면 초콜릿 한 판 전체를 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과식의 악순환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요. 2번 잦은 편두통. 맞아요. 일상생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 정신없는 두통이 일주일에도 몇 번씩 찾아와서 하루를 순식간에 망칠 수도 있어요. 비만이 정확히 편두통의 원인이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편두통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위험 요소들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과체중이 되고 나면 정상 범위의 사람들보다 만성적인 두통을 겪을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두통이 자주 생긴다면 점심시간에 마시던 달콤한 탄산음료를 물 한 잔으로 바꾸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아마 꽤 놀라실걸요? 3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높아집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는 급격한 체중 증가나 비만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가 됐지만 그렇게 흑백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이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려면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도 인생의 다른 것들과 비슷합니다. 과유불급인 거죠. 그러니까 그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너무 규칙적으로 먹어버리면 혈관에 지방 침전물이 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동맥이 막혀 심장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게 되겠죠. 게다가 뇌로 가는 혈류도 감소시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햄버거가 맛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런데도 매일 드시겠어요? 4번 우울증과 불안감. 연구에 따르면 체중 증가와 정신건강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은 BMI가 정상 범위인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걸릴 위험이 55% 더 높습니다. BMI는 체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체지방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 거죠. 그리고 정말 슬픈 건 남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심리적 영향은 여성에게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엔 왜 그런 것 같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어쨌든 여기서도 또 다시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우울해져서 먹는 걸로 위로하게 되고 그러면 살이 찌고 또 그래서 더 우울해지고 그런 거죠. 5번 임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체중 증가로 인해 여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허리 사이즈는 행복한 마음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여분의 뱃살이 노력해도 임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높은 BMI 수치는 특정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난자에 영향을 미쳐 불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편두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신이라는 민감한 주제에서도 비만이 유일한 범위는 아니지만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남성분들, 비만이 남자의 생식기관에도 좋은 건 아닙니다. 6번 근육통. 몸이 무거워지면 비타민 D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햇빛 비타민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비타민은 뼈가 칼슘을 흡수해서 튼튼해지는 데 정말로 필요합니다. 또 자가 면역 질환과 만성 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아, 그리고 보너스로 우울증도 억제합니다. 네, 그래서 D는 다 한다는 뜻이에요. 농담이에요. 그냥 제가 지어내봤어요. 어쨌든 신체에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다면 온몸에서 근육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증상은 비타민 보조제를 먹고 햇빛을 더 오래 쬐어도 쉽게 호전되지 않을 거예요. 여분의 지방 조직이 비타민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비타민이 인체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몸이 그렇게 원하는 마법의 비타민을 더 잘 흡수하기 위해서 체중을 줄이는 수밖에요. 7번.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비만은 자는 동안 말 그대로 숨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밤새 여러 번을요. 이건 무섭네요. 이 증상은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부르는데 수면 중에 상부기도가 막혀서 기류가 약해지거나 완전히 정지될 때 발생합니다. 무엇이 기도를 막느냐고요? 바로 기도를 밀어내는 과도한 지방이죠. 다행히 기류가 끊기면 뇌가 몸을 깨워주지만 결국 밤새 수면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질 좋은 수면은 체중 감소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숙면 시간의 부족은 더 심각한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는 뜻이고요. 또 나왔어요. 그 악순환이 다시 고개를 드네요. 더 나쁜 것은 본인의 질 나쁜 수면이 파트너의 숙면까지도 방해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공기 통로가 좁아지면 코 고는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옆에 자는 사람이 누구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밤을 뜬 눈으로 지샐 수 있다는 말이죠.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나요? 8번. 화장실에 자주 갑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계속 증가한다면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의 징후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질환들이 비만과 연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비만인 사람들이 건강한 몸무게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신장 기능 상실 위험이 7배나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44 사이즈가 될 때까지 운동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죠. 9번. DNA가 변합니다. 유전자는 타고나는 것이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생활 방식이 DNA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독일 환경건강연구센터의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로는요. 이러한 변화는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요. 밝은 면에서는 해결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요. 과체중이 여러분의 몸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건 바로 10번.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만약 앞서 말한 이유들을 다 들어도 왜 건강한 습관을 지녀야 하는지 수긍이 되지 않으신다 해도 이번엔 확실히 이해되실 거예요.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암의 종류는 정말 많고 그 원인도 정말 다양합니다. 나쁜 습관이나 좋지 않은 생활 방식뿐만이 아니죠. 하지만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나쁜 식습관도 예외는 아니죠. 체중이 증가했다고 반드시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심각하게 증가됩니다. 자, 이제 좋은 소식을 들을 시간이에요. 비만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물론 비밀도 아니죠. 우리 모두는 체중 증가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저 쫄쫄 굶거나 돌아오는 마라톤 대회에 나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나쁜 음식을 가끔 즐기는 건 범죄가 아니에요. 다만 한 주 식단을 설탕과 지방이 적은 음식으로 제한하고 대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간단한 비법이죠. 식사를 하기 전에 컵에 물을 가득 따르세요. 몸무게는 차치하고라도 건강한 식단은 기본적으로 기분을 더 좋게 해줍니다. 활력이 넘치게 되고 잠도 푹 잘 수 있고 몸도 훨씬 가뿐해질 거예요. 운동을 하실 땐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너무 과하게 운동하며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마세요. 매일 산책을 하거나 요가 입문 수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운동과 체중 감량 모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좋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분도 한결 나아질 거예요. 거기에 균형 잡힌 식단의 효과까지 함께 누린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이 행복 호르몬의 분비 덕분에 체중 증가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체중 증가 증상을 겪어본 사람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체중 감량 비법을 공유해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바로 여기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